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5월 물가 상승률 둔화,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홈디포가 트럼프의 추방 추진의 중심지가 된 사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 경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의 대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물가 상승률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의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친 영향입니다. 먼저 5월의 미국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치와 거의 일치하며 여전히 4월에 기록된 4년 만의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른바 핵심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2.8% 상승했는데 이건 역시 예상치인 2.9%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가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는 시장과 정책 당국에 모두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우려가 이번 물가 상승률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의류 같은 품목이 관세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품목들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거나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관세는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부족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티그룹의 베로니카 클라크는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늦여름이나 가을까지도 관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아직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 품목 예를 들면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오디오 장비 등에서는 가격이 약간 오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물가 상승률 보고서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숫자다. 연준은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 는 말로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5월부터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또 하나의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현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가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곧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약세 신호가 포착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도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가격 인상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년에 물가가 6.6%나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뉴욕 연준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내년 물가 상승 기대치가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에 일부 강력한 관세를 철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5월 물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효과와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데이터입니다. 물가는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고 관세의 직접적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달간의 데이터를 지켜봐야 진짜 상황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소식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사회와 이민정책,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인 홈디포를 둘러싼 긴장된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의 홈디포 매장 주차장은 오랫동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민자들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홈디포 주차장 주변에는 이들을 고용하려는 도급업체나 집주인들이 차량을 몰고 와 짧은 계약으로 일손을 구하는 장면이 흔히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익숙한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의 홈디포라는 장소를 직접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사이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등 여러 도시의 홈디포 매장 주변에서는 눈에 띄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선 아예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는 이민세관 단속국 이 홈디포 주변에서 불시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이 정책을 주도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 스티븐 밀러입니다. 그는 5월 말 IC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홈디포 주차장과 편의점, 세븐일레븐 등 이민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집중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IC 요원들이 홈디포가 위치한 쇼핑몰을 급습했고 이 단속으로 수명의 중남미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서 항해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홈디포 측은 우리는 IC와 단속에 대해 어떤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호객 금지 정책을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매장 외부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고용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홈디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반이민 단체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홈디포가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방조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은 홈디포가 이들의 권익 보호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자원센터의 마르타 아레발로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 홈디포 매장은 비공식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구조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들에게 물, 간식, 화장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최근 단속 이후 수백 명이었던 노동자 수는 단 몇 명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4월에는 세관국 경보국 요원들이 캘리포니아 포모나 매장에서 총기를 꺼내들고 이민자를 체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체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방 절차의 중단을 명령하는 임시 가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홈디포 측은 단속이 발생할 경우 각 지역 매장 관리자들에게 즉각 본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직원들에게는 IC와의 접촉을 피하고 필요시 유급 휴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단속 강화는 홈디포의 비공식 고용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건설업체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해왔던 홈디포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과 고객 간의 공생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단속 여파로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던 차량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장 출구에서 겨우 몇 명의 노동자들만 있나요? 라며 손짓하는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경비원은 그들에게 인도 위로 올라서라고 경고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경비원들의 태도도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홈디포는 단순한 소매업체가 아닌 미국 이민 정책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당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홈디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택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